자, 그러면은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뭘까? 소설을 읽기. 여러분들 소설을 읽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읽어? 사람이 읽는 걸로? 또는 뭐 내용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쭉 읽겠지? 쭉 내용 정리하겠지? 그렇지? 읽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설 이론을 다 동원을 해주셔야 돼요. 소설 이론 동원한다는 얘기를 소설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지만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 이론을 한번 찾아보는 걸로 내가 수업 바꿨어요. 이론부터 정리하고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또 소설 이론을 찾는다는 거 정리한다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중요하진 않거든. 시 이론보다는. 시 이론 같은 경우는 너무나 중요해. 표현법 다 알아야 되고 강조하기 서리법, 영산법, 역설법, 반환 툭툭툭툭 다 튀어나와야 되고 예시까지 들면 제일 좋은데 소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설의 어떤 이론들, 소설에서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너무나 많이 했던 소설의 3요소 뭐가 있니? 그래. 인물, 사건, 배경은 요쯤에 있을 거야. 소설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제, 구성, 문체. 중에 요 인물, 사건, 배경은 소설 구성의 3요소예요. 그래서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그러면 이 소설을 들려주는 사람은 누구? 서술자가 이 소설 구성의 3요소, 소설의 3요소를 들려주는데 서술자는 시점이라는 게 잡히겠죠? 그 시점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을 걸. 1인칭으로도 나뉘고 3인칭으로도 나뉘고 또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1학기 때 했던 달밤은 어떤 시점이야? 1학기 때 달밤. 관찰자 시점이지. 내가 누구 이야기를 주로 들려줬어? 황수건 아저씨 이야기를 들려줬잖아요. 3인 시점 그리고 관찰자 시점이 이렇게 나뉠 거예요. 이거는 기억되는 패턴이고요. 모르면 빨리 정리하면 돼요. 인물을 이야기할 때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서술자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 세 가지 패턴으로 들려주거든요. 서술자가 직접 서술을 해주거나 혹은 이 인물의 대화를 직접 들려주거나 장면을 묘사하기도 해요. 서술, 대화, 묘사라는 개념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인물이 그러면 자신의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심리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성격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사건이라는 거는 갈등이겠죠. 그리고 배경이라는 거는 분위기를 형성시켜 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소설에서 찾아내면서 읽어볼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제 개념 체계로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 없으면 굳이 안 써도 돼요. 아니면 쓰실 분들 위에다가 다시 한번 써주자. 어떤 거를 읽어야 되냐면은 여기 위에다가 조그맣게 소설의 3요소 특히 구성이요. 소설 구성의 3요소. 누구 찾으라고?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해서 읽기. 그리고 이 소설을 들려주는 서술자의 서술, 묘사, 대화를 읽기. 이렇게만 정리해 주십시오. 모르는 개념은 없으면 괜찮고 모르는 개념 없으면 뭐야? 모르는 개념이 없어야 돼. 인물 같은 경우는 인물의 심리를 우리가 분석하는 것도 좋지. 인물의 성격을 잡는 것도 좋아요. 인물의 성격을 잡는 거는 특징 정리하라는 거예요. 인물의 특징 정리. 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소설을 읽어볼 거야. 좀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산포 가는 길에 이제 그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어디냐면은 거기부터 좀 체크하고 옵시다. 오늘은 교과서에 실린 부분 전까지만 할 거거든요. 결국은 교과서가 중요한데 교과서에 나온 부분이 중요한데 왜 교과서 실린 전 부분까지만 하냐면 앞부분 줄거리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그 뒷부분만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도를 나갔다면 뒷부분만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다면 학교에서 자네가 영달이었으면 백화를 따라가겠는가? 그러면은 난데없이 그냥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도대체 백화랑 영달 사이에서는 어떤 상황이었길래를 우리 먼저 읽어주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간다면 소설 본문,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었던 그 본문이 이해가 될 거니까. 자, 뒤로 쭉 넘어가서 9페이지로 한번 갈게요. 자, 여기 9페이지 정도에서 밑으로 좀 정리해서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라고 하는 부분 보여요. 여기 한 요쯤에 있어요.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줄을 쭉 쳐주시고요. 뒷부분이 교과서 실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교과서는 결말까지 다 실려 있어요. 여기부터 교과서 실린 부분이고요. 안 실었을까 앞부분도 중요한 사건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교과서에 실리기에는 좀 교육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래요. 교육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걸러내서 쓰다 보니까 뒷부분이 주로 나온 거예요. 다시 앞부분으로 와서 1페이지로 갑시다. 자, 제목은 삼포 가는 길이네. 삼포는 어디이지? 어디일까? 밑에? 어디? 부산 쪽? 일단은 이 삼포라는 곳이 여러분들 뭐 정확하게는 모를 수는 있어요. 이게 실제 지명이라기보다도 소설은 뭘 다뤄요? 허구를 다루죠. 그래서 작가가 생각해낸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래도 사실을 근거로 비추어서 소설을 쓰잖아. 그래서 굳이 이거의 배경을 찾아보자로 한다면 배경을 찾아본다면 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수 쪽. 여기 있는 한 마을을 배경으로 산포라는 공간은 나오진 않지만 그쪽을 향하여 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멀리 있죠? 이쪽 바닷가 동네예요. 그쪽이 이제 그 산포의 어떤 그 모티브가 되는 그런 동네 이름이에요. 삼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또 지명에서 추측이 되겠다. 바닷가 동네라는 거. 포라는 거는 우리가 항구 동네를 포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목포, 이런 식으로. 제물포.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제가 묶어주는 부분까지 해서 두 문단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는 무슨 우리가 개념들, 앞에서 정리했던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이 소설을 읽어줄 수 있을지 옆에 요약 한번 해보세요. 혹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무슨 내용인지를 요약해 주시는 거예요.